힘없이 출렁임을 보여주면서 밀려내려서는 오전장의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고 현재 코스피가 2,560선, 코스닥이 740선에서 강한 음봉 맞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종목 보도록 하죠. YG 플러스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장까지 23.42% 급등하면서 4,300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의 글로벌 흥행 조짐 때문인데요. 로제의 신곡 역대급 흥행 조짐 콜라보를 통한 신곡입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YG 플러스가 YG 하이브 또 YG의 관계사 더 블랙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유통하는 것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로제가 지난 이제 계약 만료 이후에 YG 쪽에서는 일단 단체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개인 계약 같은 경우는 이 YG 쪽의 관계사인 더 블랙 레이블과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단독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또 앞으로의 흥행까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데요. 계양전기가 21.42%, 계양전기 우선주가 17%까지 상승을 하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2,884억 원 규모의 모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오늘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정 실업 17%, 일신석재 7%까지 상승하면서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이 움직이고요. 대교가 6.44%, 방산주 퍼스텍 5%, 동양 우선주와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3에서 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하락률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한 배터리주 일부 종목들의 큰 폭의 또 하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107,600원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 6.9%, 두산밥켓이 6.66%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켓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이런 사업 구조 재편안을 발표를 했죠. 이 내용에서 두산밥켓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트론, 만호제강 같은 종목들 6%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오늘 만호제강, DI동일, 보락, 동원시스템즈, 아센디오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DI동일은 공시 불이행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된 이후에 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35,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하락 종목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발 이슈가 조금 엮여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살상용 무기를 지원을 한다라는 이슈가 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 낙폭이 또 상당히 과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2%가 넘는 그런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보게 되면은 방산주들이 또 이제 마구 날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론주들부터 해가지고 스페코, 한일단조, 빅텍, 퍼스텍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또 마구 날뛰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적어도 11월 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일단 11월 달에 금투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달에 이제 이 금투세에 대한 이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되어야 시장이 또 물량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대금 자체가 좀 많이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금 자체가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또 개별주 테마 종목 장세로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점을 언제 잡을까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저점을 예측을 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11월은 되어야 무언가 또 이제 이슈에 대한 결론, 금투스에 대한 결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국 대선에 대한 결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또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돈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큰형들 주도주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전에 좋지 않았었던 이야기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섣부르게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쪽을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이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19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가격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계속 소화 시도를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 구간을 뚫어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쪽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수급 또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수급이 쏠리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에는 쉽지가 않죠. 워낙에 이제 또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최근에 뭐 상승이 나왔었던 스펙코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급등 나왔다가 순식간에 3거래일 만에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끌어올려버리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됐든 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급등락이 좀 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수익적인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쪽은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어제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게 뭐 고바이오랩이나 한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아직 시장에서 살아 있고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로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한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약한 이 20년 만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출발을 해줬던 후발주자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가 이하에서 꾸준히 한번 모아가 봐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이 워낙에 힘이 약합니다.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한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수급이 담겨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메마르고 한정된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종목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독 같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래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테마 섹터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예측해서 섣부르게 매매하지 말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한캠 올라와 있는데요. 69.17%, 70%가량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단 화학 소재 분야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인데요. 한캠 공모가 희망 범위 초과해서 18,000원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오늘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콕스가 29.48%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동전주고요. 한일단조, 방산주가 24%, G2파워가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이기도 한 G2파워는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G2파워 원전 쪽으로도 또 묶이는 종목입니다. 미국 쪽에 이런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 또 투자금 유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신스틸이 1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3,08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스페코가 16%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드론주, 방산주 상승합니다. 에이스테크는 에이스 안테나의 전장 방산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케일럼과 노건 CNI도 10% 넘게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지금 더람이라는 종목이 19%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스타코링크, 수성웹툰, YJ링크, 인스피언 같은 종목들 13%에서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YJ링크 같은 등의 종목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셀로메드가 13%, 루미르도 신규 상장인데 13%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풍정밀, 맥스트, 라이프 시멘틱스 하락하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 기간 오늘 끝난 영풍정밀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종료하면서 지분을 지켜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MBK 쪽에서는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최 회장 측에서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유지합니다. 자,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이제 오늘 좋은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G2파워가 파이브스톤과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 쪽으로 또 일제히 한번 오늘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장 또 이제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이 구간, 그러니까 가격 분기점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매물 구간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뚫어주면서 같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원전주들을 좀 같이 끌고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큰 형이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오늘 뭐 G2파워나 혹은 뭐 그 외에 이제 뭐 에너토크, 뭐 한전산업, 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원전주들을 봤을 때 오늘 물량이 들어가 주기는 했지만 무언가 강력하게 그렇게 물량이 크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즉 원전발 이슈가 단발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시장에서 강력하게 관심을 끌어올릴 만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전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또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 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수급도 같이 들어가줘야 결국에는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수급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2차 전지가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코멘트를 드려보면, 지금 코스닥을 상당히 또 이제 큰 폭으로 또 이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이죠.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또 이제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면서 트럼프 쪽이 많이 유세해졌다라는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는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 대한 심리는 잡아줬는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끌어올렸었던 이슈 자체가 바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이전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또 떠나서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이제 올라와주고, 그러면서 뭐 투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성과를 거두고,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나타나 주어야 기대감을 형성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이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쏠리는 쪽에만 계속해서 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르게 바닥을 예측을 해서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예단하지 말라. 앞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배터리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상승을 하지만 오늘 G2파워 같은 경우에 22%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가격대에서 또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매물대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수급과 또 더 가세하는 재료 없이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